빅뱅 우주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기원과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입니다.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이기까지는 다양한 우주론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인슈타인의 우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고 같은 모습을 유지하며 중력에 의한 수축을 막는 어떤 힘이 우주에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는 별 또는 은하들, 질량을 가진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가지고 우주는 점점 붕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끌어당기는 힘에 반대되는 어떠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상수라는 자신만의 개념을 이제 도입시키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아인슈타인은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정적인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시 아인슈타인은 너무나도 위대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인슈타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공식의 답을 계산하였고요. 이 공식에 의하면은 우주는 정적일 수 없으며 팽창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의 주장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르메트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수밖에 없었고요. 솔베이 회의라는 곳에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르메트르에게 당신의 이론은 허점이 많고 모순된 이론이다 라고 할 정도로 르메트르의 이론을 단 1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허블의 외부은하 관측입니다. 관측자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났죠. 다시 말해서 멀어지는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다시 문장을 보면은 허블이 외부은하 관측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아인슈타인은 이 소식을 듣고 우주상수는 나의 가장 큰 실수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우주가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다는 자신의 정적 우주론을 철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우주론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가정으로 하고 이야기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입니다. 여기서 정상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개념을 섞어두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플러스 시킨 거죠. 다른 이론인 빅뱅 우주론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봤던 그러한 우주론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형성되었다라는 이론이죠. 처음부터 빅뱅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튼간 이 두 이론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승리의 여신은 빅뱅 우주론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받아들이는 이론은 빅뱅 우주론이고요.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두 이론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은 두 이론 다 받아들였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질량과 밀도, 온도는 서로 다른 의견을 펼쳤는데요. 먼저 정상우주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모형부터 보시면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원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이고 이 원 안에 흰 색깔 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들을 표현한 것인데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사이사이 공간에 새로운 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겨난 빈 공간을 같은 밀도로 채우기 위해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정상우주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질량은 증가하고요. 밀도와 온도는 일정합니다. 우주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일정한 이유는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졌고 다시 말해서 우주의 질량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이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그러한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해도 똑같이 질량이 증가하니까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상우주론 자체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도 일정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상우주론의 특징 살펴보았고요. 우리 빅뱅 우주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모형부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우주론과 달리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흰 색깔 점들이 새롭게 생겨나지 않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한 점에서 폭발을 할 때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빅뱅 우주론은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후 점차 팽창한다라는 것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고요. 우주가 팽창해도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우주가 팽창해도 질량이 일정하니까 우주의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러나 부피는 계속해서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하겠죠. 또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도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승리의 여신은 빅뱅 우주론을 택해줬습니다. 왜냐면은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증거 두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가벼운 원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라는 사실을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3대 1이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일 때 이때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현재 전파의 형태로 오는 것을 관측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빅뱅 우주론은 더욱더 지지를 받고 현재까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빅뱅 우주론이 등장하기까지의 간단한 배경 그리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각각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끝!